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점은 현재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탑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새롭게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이분만큼 수익의 지름길을 빨리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분을 사실 얘기하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먹고 또 먹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한 종목에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창출해주는 정말 명품 멘토스러운 그러한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확실히 이렇게 실전 수익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게다가 국내와 시황에 관련해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종목 선별과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해주다 보니까 내 계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또 먹고를 계속적으로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일단 수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2주간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연속성이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자, 먹고 또 먹고 종목이 무려 2개가 창출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난 생방송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스맥은 2번 들어갔는데 2번 수익이 다 연출됐고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2번 들어갔는데 2번 수익이 났죠. 한마디로 한 번 들어갔을 때 대차게 상승하고 또 빠져나왔다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 실현을 하는 그 타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게다가 랩지노믹스, 펩트론,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난 생방송에서 추천주로 언급하셨고 그 이후로 15%권의 수익을 확보하시면서 참 많은 종목에 참 확실한 수익을 챙겨다 드렸다라는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어떤 종목이 튀어오를지를 한 박자 앞서는 선취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걱정 없이 추석 이후에도 돈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자, 우리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가지의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현 시장을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시장만 봤었을 때도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BM이 외인과 기관들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양극재, 셀, 장비 업체들이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거듭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해운주라든지 그간 못 갔던 자동차 부품주, 철강까지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자, 요즘 시장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간 밑에 단에 있던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계속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G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고유가의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유주라든지 그간의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이 튀어오르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2차전지 대형주들의 반등이 기술주의 상승을 상쇄하고는 있습니다만 호재의 연속성이 없고 지금 주도주가
주가가 부재한 게 현 시장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밑에 단에서 우리가 담아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정확한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계속적으로 본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언급한 종목마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방송 주목하시면서 바로 저희가 종목 선물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보합권에서 엮여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 못 안녕하시다면 이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가 주룩주룩. 자, 지금 시장도 그렇게 막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2주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최근 증시가 계속 좀 약세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이 지금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종목들이 지금 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종목분들이 약간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단발성 상승을 한다든지 이 정도 움직임만 좀 나오고 있어서 개인한테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외국인들조차도 이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왔듯이 어떻게든 이 시장을 뭐 트집을 잡고 핑계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대응들을 참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어느 종목으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부터 그리고 그동안 하락이 많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과거에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제가 항상 이 방송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많이 드립니다. 뭐 종목 추천인데요. 저는 뭐 종목 한 개 가지고 뜸들여가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 안 드리고 설명드리면서 바로 종목들도 오픈해드리고 또 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소개를 드리기 때문에 그 와중에 또 크게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이 방송을 좀 끝까지 잘 시청을 하시면은 또 좋은 선물 그렇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정말 수익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8월에도 사실 월간 누적 수익 1등을 기록하셨던 분이셨고 게다가 9월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군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의 정말 대단한 창시자죠. 거의 먹고 또 먹고라고 해서 한 종목을 2번씩 3번씩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게 올라타서 찍어 먹고 그리고 약간 눌렸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나고 이렇게 확실히 힘이 있고 그 명백한 타점 역시 우리 최병훈 대표님에서 선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부터 뭐 펩트롬 특히나 지난 생방송의 추천주였던 스맥과 유진로봇 주성 엔지니어링 3개 추천하셨는데 3개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방송을 주목하셔야 되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그러한 코멘트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 함께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분은 절대 숨기지 않습니까? 그냥 화끈하게 종목을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하셔서 장 중에 어떠한 코멘트를 주시는지까지 꼭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딱 고작 50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어느덧 40분도 안 남았네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하시고요. 추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에 돈 들 때 굉장히 많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돈을 좀 벌 수 있고 추석 이후에도 땅땅하게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오늘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필히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자, 늘 하는 인사치레 일단 어찌됐든 인사치레는 하고 가야 되니까요. 뭐 시장이 좋다 마나 어찌됐든 할 건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그렇죠. 네. 라이프 밸런스. 자,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런 취지에 맞게 오늘도 빵빵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도 많은 종목을 준비했고요. 그중에서 빵빵 날아갈 수 있는 종목들 네. 엄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뭐 사신 방송이에요. 저도 지금 네. 언급하는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시세를 좀 내주고 있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에 내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지 정말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을 만큼 정말 수익이 잘 납니다. 그래서 우리 피리 시청자분들께 간절하게 수익이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 나온 다음에 올라타지 말고 항상 밑에서 우리가 내가 사는 자리가 고점이 아닌지를 꼭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자리가 고점이라고 해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또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까지 체크 포인트를 좀 해둬야 되는 시기니까요. 필히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오늘 화끈하게 종목 선물 하나도 아니고 많이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0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뢰성 역시 확고하신 분이니까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 가능하세요. 자, 50분까지만 얄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문 열어드리지 않아요. 추석 이후에나 이분을 또 만나 뵐 수 있으니까요. 필히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의 장중의 대응까지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수 상황 먼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으로 거래 대금 자체도 좀 줄어들고 있고 연휴도 껴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FOMC도 이제 새벽 3시 반쯤 우리가 또 이제 시작되잖아요. 앞으로의 이제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결정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지수가 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세요. 제가 늘 개인적으로도 한 번씩 여쭤보잖아요. 지금의 이 시점 지수의 상황은 어떻게 볼까요? 시장 자체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코로나 때다 아니면 무슨 급락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작년에 또 시장이 추세가 약해졌을 때 급락 나오는 상황이다. 뭐 이런 여건은 아니에요. 이런 여건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적으로 그 매도세를 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려는 그런 대응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항상 그래왔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정말로 만만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든 핑계를 들이대서 거기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서 우리가 흔히 공매도라고 하죠. 공매도를 통한 수익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파생 상품이나 여러 가지 기타 수단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9월 달 들어와서도 사실 지수의 하락이 이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자세하게 들어봤을 때는 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얼마나 시장을 계속 악화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9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든 자꾸 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매도만 한다, 뭐 순매도가 나온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주가의 진행을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이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분봉 차트인데요. 30분봉입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이 30분인데 보시면은 증시는 계속 올라가려는 그런 자체적인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락을 할 때는 어쨌든 약세가 타더라도 반등 시도가 있으면은 그걸 자꾸만 깨고 내려가 버리는 식으로 억지로 밀어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반등 시도가 나오면은 그걸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반등 시도가 나오면은 또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자꾸만 유도를 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지수가 자연스럽게 반등을 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최근 3일간에도 그렇거든요. 자연스럽게 반등 시도를 하려면은 또 끌고 내려가 버리고 또 끌고 내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추세의 악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는 요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문제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부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까지 고점 대비해서 30-40%씩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외국인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안 하는 부분을 누군가 대체를 해서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대응하는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낼 방법을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수 자체는 지금 이 일봉의 형태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형태를 봤을 때는 강력한 하락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종목들을 직접 거래했을 때는 상당히 피곤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예측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싸다고 함부로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해버린다든지 이런 대응보다는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확인 후에 매수를 하는 형태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바닥권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장기 하락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있어서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그 종목들을 노려준다든지 하는 이런 하락장에 맞는 전략을 쓰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약간 소름 끼치게 하락 장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지금의 이 시점에서 컬러감에 맞게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하락이 좀 과도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종목을 언제나 한 박자 딱 빠른 선침의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말이 쉽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고 종목 선별을 해서 매매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2,000개가 넘는 종목에 언제 다 투자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걸 매매를 해서 언제 팔지를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보다 더 빠른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최병훈 대표님을 모셔온 겁니다. 우리의 정말 응급 구조대가 돼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를 들어가도 계속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한 종목에서도 수익이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게 튀어 올랐고요. 유진러분 역시 지난 생방송 추천주로 언급하셨고 들어가서 수익 나고 또 눌리니까 또 수익 보고 계속
계속적으로 이런 식의 수익화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렙지노믹스부터 뭐 펩트론, 현재 엠로까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같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빨리빨리 저희가 탄력적인 계좌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우리가 좀 이슈라든지 뉴스를 좀 기다리는 그러한 투자와 매매 습관을 기다려셔야 한다. 꼭 미리 선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화끈하게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언급한 종목마다 지난 생방송에서도 세 종목 추천하셨는데 세 종목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주목하시고 내일부터 장중에 그 종목들이 어떻게 오름세가 나타나는지 필히 코멘트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고요. 1000분이 넘게 계세요. 그만큼 신뢰도 자체도 확고하게 쌓여 계신 분이니까요. 들어오시면 일단 내 계좌에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모든 전략 확보해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제가 꼭 드려보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이 어느덧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진짜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추석 전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 다 아시죠? 자, 필히 들어오셔서 저희가 문은 50분까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참여로 종목 저희가 한번 받으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수의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은 흘러봤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간 좀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선점을 하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컬러감이 좀 바뀌었어요. 급등하는 종목이 막 오르는 게 아니고 그간 약간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고 장기적으로 좀 과대 낙폭이 좀 심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에코프로가 한 2, 3% 낮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겠거니 했는데 장 마감하면서 7%로 마감을 하더라고요. 이게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종목들만 봐도 현 시점에서 손가락이 좀 나가지 않고 난이도가 높은데 좀 하락했던 종목들에서 우리가 선별적인 매매를 해보자면 무슨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일단 뭐 우리가 주식 시장을 항상 대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주식도 없고 영원히 내리는 주식도 없고 또 항상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거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흐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신이 없어하고 매수를 못할 때 그때 보면은 투자에 큰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막 고점에서 계속 고점을 갱신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고점을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다른 시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앞에서 제가 이제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외국인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주식을 사가지고 뭔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수익을 내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든 저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저걸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을 끌고 내려가야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목들 대응을 봐도 그렇고 시장 전체 대응을 봐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뭘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승을 시켜주기를 바란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이 또 제일 잘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살까, 어떤 주식을 살까 이걸 고민해보고 그 주식을 같이 사야 수익이 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살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어쨌든 살만한 주식 이게 뭘까라고 고민해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쳤던 그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요. 물론 뭐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이제 대략적인 흐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계속 두 자릿수의 공매도 비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28%, 그리고 거의 매일 20%대 이상으로 나왔던 것을 알 수 있고, 좀 적어도 10% 이상은 공매도를 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어쨌든 공매도의 집중적인 타겟이었고
한 2달 정도를 계속해서 내렸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는 시점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저 종목들은 막 날아가는데 내 종목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상당 부분 크게 차지를 하고 하락에다 베팅을 해버리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매도를 쳤으면은 언젠가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매수를 해서 그것이 일정 부분 올랐을 때 파는 개념이 되는데 이 공매도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해서 계속 늘려나갔을 경우에 하락한 만큼 수익을 얻는 건데 그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환매수라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매도한 걸 사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와 버리는데 그 환매수가 들어올 때 의외로 주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이용하면은 수익이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주식을 별로 사고 싶은 의지가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주식들이 2차 전지의 그 배터리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이 많이 나왔고 장기간 하락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과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노리신다면은 이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100만 원이 무너질 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저번에 한번 100만 원이 깨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7월 27일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단기간에 급락을 하면서 100만 원이 한번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이때는 제가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매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는 처음 하락이 나오는 거고 또 단기간에 급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바운드가 클 수밖에 없고 그게 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매수라는 사인을 낼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00만 원이 깨졌을 때 9월 초 정도 되겠죠.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100만 원 깨졌는데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네.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측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어차피 매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매수하기 전까지는 이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주가가 하락을 좀 했었고 물론 가격적으로는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9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수 사인을 냈었고 지금 뭐 90만 원대 초반이면 지금 좀 더 올라서 불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주가가 한 방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덩치가 이렇게 큰 주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거기서 저점 매수 또 시도하셔가지고 시장이 어차피 지금 약세를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한테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그쪽은 시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대신에 그동안 정말로 많이 핍박을 받고 시달렸던 종목들 얘네들이 오히려 지금은 매수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매수를 노리시고 뭐 지금 사놓고 추석 연휴를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놓고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대응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좀 제가 오해를 피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은 최병건 전문가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대세 상승을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리바운드가 나오는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리시는 형태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고 덩치가 크니까 종목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쑥 올라와 버리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시도하시면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좀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리튬 관련주 쪽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별로 하락한 게 없어요. 네.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더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2차 전지나 그 관련주들 쪽에서 한번 투자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증시가 하락세를 타다 보니까 좀 하락이 과대됐던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 업종 내에서도 2차 전지 내에서도 현재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상당히 큰 이 종목을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대세 상승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좀 긴 호흡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러한 종목, 이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안 알려드려요, 메롱. 무슨 종목을 얘기했고 어떤 쪽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라고 했는지 이거는 추석 이후에도 가지고 가도 충분하게 좀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계좌의 필히 지금쯤이면 담아두어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내가 어디쯤에서 좀 사야만 하는지 명확하게 딱 코멘트를 주실 겁니다. 필히 들어오셔서 우리 최병근 대표님의 명확한 종목에 거기에 따라서 장중의 흐름의 코멘트까지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불안한 큰 그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그림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최병문 대표님이 하락장에서 유난히 수익이 훨씬 잘 나요. 많은 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건 가겠다 하는 종목을 정말 휘어잡고 휘두른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확실한 종목에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한 종목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정도 올랐으면 수익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눌렸을 때 그 똑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생방송에서 언급하셨던 종목이 3개였습니다. 스맥, 유진로봇,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명확하게 얘기하셨고 이 세 종목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다 올라줬거든요. 그만큼 종목 선별과 언제쯤 내가 이 종목을 딱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지까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답답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화끈하게 종목명 오픈해 드렸으니까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50분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작 방송 시간이 18분 남았습니다. 절대 그 이상의 기회는 드리지 않아요. 그럼 추석 전에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딱 얄짤없이 50분까지 문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하세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또 이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보석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확실하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많이 하락했고 뭐 공매도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해결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서 우리가 찾아봤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건 관련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도 약간 관심이 좀 많은 쪽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관련해서 협력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원희룡 장관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이 손기술이 좋아요. 이 손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나라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확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좀 영업이익도 좋고 기술력도 좀 확보되어 있는 알려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이미 알려진 기업들 말고 좀 덜 알려져 있고 잘 모르는 기업들 중에서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번 방송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 아, 이렇게 한 적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재건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 좀 괜찮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수혜를 받을 것 같은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좋은 것이고 또 좋기 때문에 또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닥권에서 막 종목을 발굴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검증된 주식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작년에 이제 전쟁이 처음 이제 그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재건주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실제로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해서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3조 원 정도의 그 자금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일부 뭐 그 시민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 또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3조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자체가 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까지 다 합친다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530조 원 정도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럼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가가 뛰어든다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고 순이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전례의 역사로부터 보면은 가장 큰 수익이 나고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이에요. 일본이 사실 독립이 되기 전에 그 이제 2차 대전 때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국토도 엉망진창이 되고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갔는데 그 일본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 전쟁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은 그만큼 큰 수익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방산 무기 수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직접 거기에 뛰어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냥 막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번에 뭐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돈을 깔아가지고 네임밸류를 높여놓고 아니면은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 이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저기 전쟁만 끝나면 저기 완전 노다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이 먼 국가에서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뭔가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보이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후의 어떤 그 상황과 굉장히 맞물리는 게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력 공급, 그다음에 통신망 공급이거든요. 사실 뭐 건물을 짓는 것도 재건이지만은 그런 어떤 기간 시설에 대한 구축이나 건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하고 그다음에 발전이에요. 발전 중에서도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특히 통신망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넷의 왕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관련주도 그 통신 관련해서 종목인데요. 머큐리라는 종목입니다. 이 머큐리라는 종목은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렸었어요. 지금 화면상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에 그 상장을 하고 수익을 좀 내다가 15,000원권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사실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이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도 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을 만큼 그 가격이 낮았는데 최근에 그 가격대 근처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기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부담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스크는 크게 안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내 제품만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조만간 일본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뭔가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는 지금 3개의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3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1위 업체가 키이우스타라는 그 업체인데 이 회사가요 러시아 계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이라서 그 회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회사를 남겨두고 있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러시아 계열사들이나 러시아 흔적이 있는 기업들은 다 지우기를 해버릴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1위 업체가 밀려나 버리면은 거기에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통신하고 발전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도 분명히 득을 볼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단기 급등 때문에 단기 과열 완화 장치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일가 거래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거래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이 지금 전환사채가 워낙 오랫동안 못 오르고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오르니까 대기하고 있던 전환사채 물량이 좀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 매물 부담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도 좀 지나가고 나면 저점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보통신장비 개발 생산 기업이네요. 현 시점 우크라이나발 통신 인프라 업종에 좀 특수의 이런 업종에 뭔가에 좀 숨은 진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게다가 참여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석 같은 종목을 좀 필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저점 매수를 좀 노릴 수 있는 이 종목 3글자짜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0분 가까이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난 참 못 들었다라는 이런 또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절대 안 알려드려요. 지금 무슨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련히 내일이라도 아니면 방송 끝나고도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만 알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워낙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 명백한 타점까지 저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고요.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중간중간 코멘트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장에서도 힘을 내줄 수 있는 종목 우리가 확실하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한 번 상승해도 좀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생방송 추천주로 주셨던 종목이 3개였는데 3개가 다 올랐어요. 그중에 2개는 심지어 먹고 또 먹고를 해도 계속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서 팔고 또 눌렸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나를 들어가도 효자 종목을 발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확보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절대 잊지 않길 바라겠고요. 어느덧 방송 시간이 지금 한 6, 7분 남았습니다. 시장 지지부진해서 주식 다 때려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절대 그럴 때 아닙니다. 미리 지금 사놓고 우리가 재료라든지 이슈를 기다리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셔야지만이 추석 이후에도 우리는 수익을 시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이러한 장중의 코멘트 모든 걸 무료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필히 들어오셔서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지 그러한 종목 선별 확실하게 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2가지 이슈 말고도 특히 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업종 문의도 있으실까요?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좀 시간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지금 OLED 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OLED는 사실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업황 때문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업황이 이제는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사에서 이번에 아이폰 15를 출시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아이패드 또 신형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수요가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맞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지금으로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은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다 보니까 하락이 많이 나온 이 시점에서 바닥권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이슈에도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에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맞아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하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도 사실 기대치만큼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메리트가 되어가지고 주가 상승을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하고 장비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쪽에 공시 서류를 봐도 선수금을 줬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회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익 시스템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애플에서 또 이쪽에 승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동안 3개월 동안 내리는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향후에 진행이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타이밍을 노려볼 만하다. 다만 이제 OLED 쪽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지금은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이폰 50와 더불어서 아이패드의 지금 공급 물량을 좀 압승했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의 좀 수익성과 이러한 실적의 개선세까지 나타날 수 있는 OLED 그 종목들 내에서도 현재 이 종목을 콕 하고 찝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약간 저점 메리트, 즉 주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사놓고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중에 우리 최병문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익이 확실한 분이 없어요. 무려 26년 넘는 그 기나긴 생활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거를 해냈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도 우리가 굉장히 수월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겁니다. 지난 생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3개가 다 올랐어요. 오늘도 3개 얘기하셨습니다. 자, 필히 들어오셔서 무슨 종목인지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장 저희가 더욱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확보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와 더불어서 이 먹고 또 먹고 이게 좀 시그니처 질문인데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있는지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표에 이제 종목들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인사와 더불어서 같이 부탁드려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매물에 많이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또 먹고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잠깐 오르고 마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형태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종목들 중에서 제일 견조한 건 역시 스맥이에요. 로봇 관련주인데 오늘도 받아 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것쯤은 한 번쯤은 6,000원을 넘긴다든지 순간적으로 한번 치고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타를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요, 우리 투자자들께서 자신이 없으시면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급락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각오가 있으신 분만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힘이 좀 있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이 종목을 꼭 필히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정말 짧게 부탁드려요. 제가 참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네.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장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히 수익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잃지 마시고
멘탈적인 싸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만 잃지 마시고 대응하시고 정 모르시겠으면은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남은 추석 연휴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피치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추석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 필히 최병문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오늘 하루 비도 오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